안녕하세요. 율렉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참조 형식과 또 호출되는 메소드 관계 두 번째 시간인데요. 어떻게 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 이해가 좀 가셨습니까? 참조 형식에 따라 호출되는 함수의 관계, 이제는 호출이 어떻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완벽하게 이해하셨어요? 아니죠? 예,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확인 작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퀴즈 형식을 빌려서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보고 제가 답을 말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퀴즈 형식으로 진행하려고 해요. 지금 제가 이제 가정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는 A 클래스고요. 여기는 B 클래스인데 A 클래스는 F1부터 F5까지 메서드가 정의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F2는 F3를 호출하고 있고 또 F4는 F5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 클래스가 있는데 B 클래스는 A를 부모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고요. 얘 부모, 자식. 그리고 그 자식은 새로 정의한 메서드가 6, 7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모가 갖고 있는 것을 오버라이드 하고 있는 게 3, 4가 있습니다. 그리고 F5에서는 F4로 칠하고 있고요. 자, 이런 상태로 일단 세팅이 되어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훈련을 위해서 간단하게 코드를 좀 작성할 건데 이 위에는 비객체를 만들어서 B라고 하는 자료 형식으로 이제 참조 변수를 만들었고 이쪽에는 비객체를 만들어서 똑같이 근데 참조 형식이 A 형식이에요. 자, 이 상태 제가 지금 질문을 던질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일단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B라고 하는 변수를 통해서 F6을 호출했다. 자, 그러면은 이 F6은 어떤 클래스에 있는 어떤 메소드로 호출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들이 그냥 딱 보고 얘는 그쵸, F6은 여기 있는 거니까 얘로 호출할 거니까 B 클래스에 있는 F6 메서드로 호출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거는 제가 설명을 위해서 간단하게 이제 한 거고, 제가 다시 한번 여기서 다음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먼저, 생각해 보세요. 자, A라고 하는 변수를 이용해서 F6을 호출했습니다. 자, 어떤 클래스에 어떤 메소드가 호출됩니까? 그렇죠. F6은 여기 있는 거니까, 그죠? B 클래스 안에는 F6이라는 메소드 호출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맞아요? 아니죠. 에러가 나죠. 여기선 됐잖아요, 그죠? 그렇죠. 생성된 객체는 비객체가 맞으나 얘를 호출하고 있는 이 형식의 차이 때문에 얘는 되고 얘는 안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일단 A라고 하는 녀석이 바라볼 수 있는 메서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여기서 여기까지고 그리고 객체가 B일 경우에는 얘도 돼요. 단 보이는 곳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볼 수 있습니다. 형식이 A 형식이니까 A라고 하는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범주 내까지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밖은 안 보이는 거죠. A 눈에는. 그래서 F6이라는 메서드는 얘 A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는 절대로 호출할 수 없는 녀석이 되기 때문에 이제 오류가 발생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자, A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A라고 하는 형식을 참조했다면 이 범위밖에 보지 못하겠지만 비객체잖아요. 비객체니까 이 범주 내에서 호출이 가능한데 문제는 참조 형식이 A형일 경우에는 이 범주가 아니고 요 범주 내에서만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F6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형식 A라고 하는 녀석이 갖고 있는 그 자료 형식 때문인데 실제 B라고 하는 객체를 넘겨줄 수 있는 이쪽도 사실 사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A라고 하는 변수가 갖고 있는 그 시각이 여기였잖아요. 이거를 B라고 하는 형식으로 확장해 버리면 실제 얘와 똑같아지게 되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형식 변환이에요. 그래서 변수의 형식을 B 형식 바꾸겠다. 그렇게 하는 건데 좀 괄호가 좀 많네요. 형식 변환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앞에다가 소괄호 쓰고 여기다 형식을 써주면 변환이 되는 건데 이거 하나 더 들어갔죠? 이거 왜 들어갔을까요? 그렇죠. 이거 만약에 안 썼다 생각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A란 녀석이 A 형식에서 B 형식으로 먼저 형변환된 다음에 그 다음에 점을 써서 F6을 호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실은 이 형식 변환이 먼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얘가 더 높아서 A가 점을 먼저 연산하려고 해요. 그러면 변한 거 없이 그냥 아직까지 A 형식으로
A가 있기 때문에 F6 호출하는데 얘처럼 오류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게 먼저 실행되는 게 아니라 이 형식 변화를 먼저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점을 쓸 경우에는 형식 변화를 할 때 소괄 한 번을 더 써줍니다. 그래서 요거 먼저 끝내고 요거 먼저 끝내고 다음에 점 찍어서 F6 메서드를 호출하게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어쨌거나 이렇게 하면은 요 녀석 호출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A라는 형식으로 변수를 선언하고 걔를 가지고 쓰려고 하면은 절대로 이를 볼 수가 없게 된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번에 문제 한번 다시 낼게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A라고 하는 변수 점 찍어서 F2로 호출하려고요. 자, 이거는 어떤 클래스에 있는 어떤 메서드로 호출하게 될까요? 자, 얘가 볼 수 있는 범주는 여기까지예요. 근데 객체가 B니까 이만큼을 쓸 수 있어요. 자, 그럴 경우 F2는 얘밖에 없으니까 얘가 실행되겠죠. 그래, 그러면 얘는 A 클래스에 있는 F2라는 메서드로 호출합니다. 자, 근데 그걸로 끝날까요? 아니에요. 끝나지 않습니다. 자, 얘는 얘를 호출하고 있어요. F3을. 그런데 얘가 호출하고 있는 F3이 여기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F3 호출하면은 A 클래스에 있는 F3이 호출될까요? 아니면은 B 클래스에 있는 F3이 호출될까요? 그렇습니다. 얘가 호출됩니다. 왜요? 얘가 오버라이드 함수니까.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참조형은 A형이지만 객체가 B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B 영역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여기서 똑같은 이름의 함수를 갖고 있다고 할 경우에 우선순위가 얘가 높아요. 심지어 그것이 부모 클래스에 있는 함수에서 호출되었다 하더라도 이 녀석이 먼저 실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부모가 갖고 있는 기능이 이런 호출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할 경우에 이걸 바꾸겠다. 이거를 저희가 오버라이드라는 게 뭐예요? 오버라이드. 그게 올라타는 거잖아요. 오버라이드 타다니까. 그래서 올라타서 가리는 거예요. 뭐를? 부모 F3을 가려서 우선순위를 높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녀석이 호출되게 되는데, 그래서 호출하게 되면은 요 F가 호출되고 그 다음에 얘가 호출돼서 요 기능을 재정의 하는 거예요. 자식 입장에서 부모의 기능 중에서 마음에 안 드는 걸 재정의 하거나 또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걸 고쳐 쓰려고 할 때 이제 우리가 오버라이드 메소드를 만드는 거예요. 토탈과 에브지가 바로 그런 형태로 사용된 녀석입니다. 와, 신기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돼요. 내가 얘를 호출할 경우에 얘가 호출됐는데 이 녀석이 얘를 호출했는데 그게 아니라 얘 호출되는 게 아니라 오버라이드 메소드가 있으면 얘가 호출되더라. 그래서 얘는 A 클래스에 있는 F2가 호출되고 그 다음에 B 클래스에 있는 F3이 호출되는 그런 순서를 갖습니다. 저 어때 좀 이해가 좀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건 어떻게 될까요? 예, 똑같습니다. 똑같죠? 이것과 이것이 다른 점은 이 녀석은 이만큼 범위 내에서 메서드를 쓸 수 있다는 것과 얘는 이만큼 범위 내에서만 쓸 수 있다는 차이점만 있을 뿐 이거는 똑같이 이 녀석도 여기에서 여기로 이렇게 호출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내볼게요. 이것도 좀 어려울 텐데 이거 보셨죠? A의 F4는 어떻게 호출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여기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총 종합해서 얘는 어떤 클래스에 있는 어떤 메서드로 호출할까요? 처음에 자 볼까요? 이 녀석은 A는 A형이니까 이 범주 내에서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B 객체니까 F4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없죠? 그러니까 이 A 클래스에 있는 F4가 호출될 거예요. 맞죠? 맞아요. 그 다음 어떻게 되죠? 호출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얘가 호출될까요? 얘가 호출될까요? 그렇죠. 얘가 호출되죠. 그래서 이 녀석은 얘가 호출되고 그 다음 얘가 호출돼요. 그럼 끝났나요? 아니요. 얘가 또 F4 호출하고 있어요. 그럼 없잖아요. 없죠. 그럼 누가 호출되죠? 얘가 호출돼요. 그럼 얘가 또 누가 호출해요? 얘 호출해요. 무한으로 돕니다. 이렇게. 이거 무한으로 도는구나. 이렇게 꼬일 수도 있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꼬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확인 차원에서 문제 한 번만 더 내볼까요? 자, 이건 어떨까요? 이쪽에 있는 구조가 좀 달라졌는데 여기서 a.f4 이 함수를 a.f4 이 메서드로 호출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호출 관계는 어떤 흐름을 가질까요? 자, 마지막 문제니까 여러분들 화면 잠깐 멈추시고 먼저 고민해 보시고 기존에 했던 것을 다시 한번 답습해 보면서 이제 결과를 먼저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다시 제 얘기를 듣고 다시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좀 어려우면 다시 반복해서 이 강의를 한번 다시 들어보시기 바라요. 자, 해보셨습니까? F4로 호출하게 되면은 이 녀석은 일단 이 두 개가 있죠. 그죠? 개체 B니까 두 개가 있는데 얘가 먼저 호출되겠죠? 근데 얘가 얘로 호출한 거예요.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슈퍼 점 해서 F4를 호출한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슈퍼에 있는 F4가 호출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F5로 호출했어요, 얘가. 그럼 얘기는 없으니까 이제 얘가 호출되겠죠. 자, 그 다음 뭐가 호출되죠? F2가 호출되고, 그 다음은 F3이 호출되죠. 그러니까 순서를 따지면은 이거,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됩니다. 기본적인 로직은 얘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기본적인 흐름을 따라가지만 얘가 오버라이드한 것이 있으면은 중간에 가로채게 되듯이 여기서 얘가 호출되는 거죠. 어때요? 자, 이렇게 호출되는 그 흐름을 여러분들 지금은 파악할 수 있습니까? 그럼 잘하신 거고요. 만약에 아직까지 어렵다라고 하면은 지난 수업 때 거 하고 그 다음에 이번 수업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